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지난 한 주간,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 리포트인데요. 기술주 랠리가 계속됐는데 이 자료에서 당신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지 한번 파헤쳐보죠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번 주 시장, 뭐랄까, 기술주 강세가 눈에 띄긴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신호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시장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랄까요? 네, 그럼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죠. S&P 500이랑 나스닥.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. 특히 나스닥 상승률이 눈에 띄네요. 플러스 1.5%나 올랐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다우존스는 오히려 약간 빠졌어요. 마이너스 0.1%. 이 온도차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? 그냥 기술주에만 몰려서 그런 걸까요? 그 지적이 중요합니다. 이게 단순히 쏠림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렇고요. 시장의 좀 복합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리포트에 따르면 뭐랄까 투자자들이 AI 같은 확실한 성장 스토리에 열광을 하면서도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했다. 뭐 이런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우에 포함된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거죠. 그렇군요.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, 엔비디아가 정말 압도적이네요. 중국향 H20 AI 칩 수출 재개 소식 이걸로 8주 연속 오르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고요. 이게 그냥 뉴스 호재 이상인가요? 네. 물론 그 뉴스 자체도 큰 이슈였지만 리포트는 좀 더 큰 흐름을 짚고 있어요. 이 소식이 단순히 엔비디아 개별 호재가 아니라 미중 기술 갈등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기대를 자극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거든요. 엔비디아의 이런 독주는 현재 시장이 진짜 AI 수혜주를 얼마나 강하게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. 그런데 다른 빅테크는 좀 조용했어요.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잠잠했고, 심지어 넷플릭스는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주가는 하락했어요. 이건 왜 그런 거죠? 테슬라는 로보택시 기대로 좀 올랐고요. 네, 그 차이가 중요해요. 시장이 점점 더 뭐랄까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술주들은 각자 다른 이슈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리포트 분석처럼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요. 웬만한 실적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은 돼야 주가가 반응한다. 뭐 이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각 기업별 펀더멘털을 더 꼼꼼히 따지는 분위기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증시 외 자산 시장을 보면 달러 강세가 눈에 띄네요. 주간으로 1.6%나 올랐는데 리포트에서는 최근에 나온 견조한 고용 지표랑 또 예상치를 웃던 CPI 데이터 이걸 원인으로 꼽더라고요.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든 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겠죠? 정확합니다.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점,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할 거다. 이런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환율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줘요. 리포트에서 지적한 그 5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, 이거랑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.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요인이 커지니까요. 그렇군요. 금 가격도 조금 오르긴 했어요. 플러스 0.32%. 이건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관세 위협,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일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죠. 금은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. 무역 갈등 우려나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게 커질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. 반면에 국제 유가 WTI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이 빠졌어요. 마이너스 8.9%나 하락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? 유가는 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.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달러 강세, 이게 원유 가격에 부담을 주고요. 또 오펙의 감산 의지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. 미국 외시장, 특히 중국 쪽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게 좀 신경 쓰이네요. 53억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. 엔비디아 호재도 있었는데 말이죠. 네, 그 자금 유출은 리포트가 좀 강조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.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관련 리스크나 아니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여전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. 뭐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
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.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시장에 영향을 줄 다른 변수들,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8월 1일자로 다시 나왔고,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. 리포트에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? 네, 8월 1일 관세 위협은 분명히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. 대비는 해야 하고요. 타코 트레이드라는 건 뭐랄까,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 합의,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 대한 시장의 어떤 막연한 기대감?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, 리포트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. 연준의 금리 결정은 지금으로선 9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하지만 내부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거죠. 네, 종합해보면 이번 주 분석 리포트는 기술주, 특히 AI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동시에 무역 갈등이나 연준 정책, 글로벌 자금 흐름 같은 여러 변수들을 잘 봐야 한다,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, 이런 이야기군요.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기술 AI 비중은 가져가되 달러나 금 같은 다른 자산으로 위험을 좀 분산하고 현금 비중도 유연하게 조절하라, 이런 제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을 정확히 요약해 주셨네요. AI 랠리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주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좀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. 현재 시장을 이끄는 이 기술주 중심의 랠리, 이 동력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요? 혹시라도 이 리포트가 지적한 잠재적 위험들, 예를 들어 무역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뀐다거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끈질기게 나타난다거나 이런 변수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? 다음 분석 때까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